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자동차공학과 KNUT EV팀 대표로 발표 자리를 맡게 된 팀장 장준봉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현재 2020년도 차량 사진이며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분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차량 설계, 파워트레인 설계, 주행 코스 및 영상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계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첫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용 부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취약한 부품들이 있었고 넓은 윤거로 인해서 조향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차량 설계 방향을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안정감 향상, 차체 경량화,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체 경량화, 차량 안정 설계, 조향 시스템 설계 순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차량 차체 모델을 보시면 무게가 55.7kg인데 이 무게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10A 환관을 사용을 하였고 얇은 두께 파이프를 사용하였으며 박스 형태의 차체를 프론트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경량화 방법을 사용해서 작년 대비 약 12% 정도 무게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 설계입니다. 롤링 감소를 위한 서스펜션 강성을 작년 대비 약 2.2배 증가를 시켰고 전폭 감소를 위한 배터리부 배치를 양옆이 아닌 앞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고를 전체적으로 낮췄으며 좌우 제동력 균등 배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 밸런스 바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향 시스템 설계입니다. 에커먼 장토시 적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 시트를 저희가 활용을 하였는데요. 초기 설계를 위한 부품 치수 및 위치 설정,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을 구할 수 있었고 카티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모션 레이쇼 값을 0.8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각도 값을 구했으며 슬라롬 코스에서의 타이어 측면 하중 계산으로 아바코스를 이용한 응력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향 부품들 중에서 로우암이 파단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로우암 응력 해석을 진행하였더니 안전계수가 5.4라는 값을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셈블리를 하고 그에 따른 아바코스 빔 요소를 이용을 해서 최대 응력값과 최대 변이량 값을 구했는데요. 최대 응력값은 51메가파스칼, 그리고 최대 변이량은 2에서 3mm 정도 나왔습니다. 해서 안전계수를 저희는 8 정도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창적인 설계입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이닐 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량에 롤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바퀴와 바퀴 사이에 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비트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공학 설계를 적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스테빌라이저 바를 모델링해서 장착을 하였고 두 번째는 조향각에 따른 휠 속도 제어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뒤에 파워트레인 설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빌라이저 바를 장착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저희는 측면에 편심 하중을 부여했습니다. 이 힘의 크기는 아담스 프로그램 해석을 한 결과 최대 변이량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이 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바쿠스 프로그램으로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응력을 보시면 SS 재질의 파이프에 400메가파스칼 이상의 응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응력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변이량입니다. 49mm와 40mm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것에 따른 저희가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약 2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스펜션 강성이 조금 더 낮았더라면 스테빌라이저 바 장착 효과가 좀 더 컸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 설계입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닐 모터를 채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모터의 구동력을 직접 바퀴에 전달해서 동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저희는 이닐 모터를 채택하였습니다. 해서 그 모터 재원인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모터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QS 5kW짜리 두 개의 모터와 그리고 캘리사의 컨트롤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닐 모터를 저희가 사용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닐 모터가 싱글 샤프트 형식이다 보니까 좌우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모터의 전후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캐리 컨트롤러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체인지 다이렉션 부분을 활성화하여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설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닐 모터 구동부를 프레임을 설계를 해서 차량과 고정을 시켰는데요. L 형태의 바를 이용해서 구조를 적용을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아바쿠스 해석을 해봤더니 안전계수가 7.81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속도 제어입니다. 속도 제어를 할 때 필요한 것은 현재 모터의 속도인데요. 그 현재 모터의 속도를 홀 센서 값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아두이노가 홀 센서 값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교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터 컨트롤러의 스로틀 부분에 이 값들을 DAC를 이용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납땜이 아니라 커넥터 형식으로 파손이 났을 경우에 교체가 편리하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창적인 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공학 설계 적용 중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닐 모터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휠속도 제어를 하였습니다. 즉 일반 차량과 다르게 차동 기어가 없기 때문에 바퀴의 개별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희 속도 제어 흐름도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모터 속도를 비교기를 통해서 아두이노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고 조향각 측정값과 페달 측정값을 아두이노를 통해서 DAC로 흐르게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컨트롤러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구동 모습입니다. 저희가 속도 제어 결과를 보시면은 좌우 회전마다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속도 기준값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최대 조향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독창적 설계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차량과 2020년도 차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작년도 차량에 나갔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롤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도 슬랄롬 주행을 하면서 이 코너링이 거의 부드럽게 됐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행 코스 및 영상입니다. 저희는 학교 내부에 있는 공터를 사용을 하였고 가속 제동 검사와 직진 주행성 경기를 같은 코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라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가운데에 파일런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코스와 우회전 코스를 설계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슬라롬 경기를 먼저 진행한 이유는 저는 그 전에 제동 검사 했었을 때 잘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라롬 경기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슬라롬 경기는 파일런을 치지 않고 주행을 하였고 직진 주행성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들을 놓고 50m 직진 주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KNUT EV 명단인데요. 저희 팀과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교통대가 그 19년도에도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성적이 어땠죠? 그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일단은 뭐 우리가 대회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모르는 건데 예, 지금 발표 자료 보면은 굉장히 차가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단 안정성 경량화를 얘기하면서 파이프 두께를 줄이고 뭐 차체 중량을 그 12% 가까이 그 줄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차체 중량을 줄이는 과정뿐만 아니고 이제 로우암을 설계하는 과정도 그 안전성과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단순히 지금 뭐 요 부분뿐만 아니고 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어떠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일단 19년도 차량에 비해서 저희가 개선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이게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여주는 그 발표자를 보면 아까 단순히 로어만 하나를 보더라도 네, 물론 가공이 어렵죠. 학생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네. 가공이 거의 직각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구조 해석했을 때 네. 나온 스트레스가 분명히 안쪽에 다 걸리고 네. 바깥쪽에는 스트레스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결과를 보더라도.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 굳이 우리가 그 설계를 하는 이유는 해석을 하는 이유는 네.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네. 소재를 덜 들어가도록 경량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해석했다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 좀 서운했다고 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그대로 해석만 하고 만 거죠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직접 경기 진행했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해석 결과로부터 보면은 네.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스트레스 정도가 네.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그 드로잉을 좀 더 다른 형상으로 바꿔가지고도 했을 때 형상을 줄였을 때 똑같은 해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 우리는 앞선 결과보다 뒷선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왜 안 거쳤냐? 난 이걸 물어보는 거지. 단순히 만든 거에 대한 형상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우리가 해석 방법이 아니고 네.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제가 이제 차기 그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전 그 2020년도 차량 제작에서는 독창적 설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저희도 판단하였고 제가 이제 차기 그 차량을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참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테빌라이저를 설치해가지고 롤링을 줄였다고 이제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스테빌라이저 사용을 하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19년도에 스테빌라이저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는 슬라롬을 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좀 미끄러지는 현상, 롤링이 네, 있는 그런 롤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력이 떨어졌다. 단순히 그 스테빌라이저로 단순 짓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2019년도 차량에서는 그 바퀴가 아예 떠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인일 모터로 양쪽의 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바퀴 한쪽 떠버리면은 그 구동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 우엉시에 있죠. 대학이 우엉시에 있죠. 아, 여러 군데 있죠. 교통대학이 국내 세계 여러 군데 캠퍼스로 되어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우리 팀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사실은 이 전기차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기존의 제어기를에 비해서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를 썼더니 로링, 피칭, 뭐 예를 들자면 바운싱 이런 하나의 그 오차를 좀 저감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그럼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열 특성에 대한 BMS 뭐 그런 고려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은 네. 혹시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전혀 배터리.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배터리는 그 저희 팀이 이번에 그 작년에 처음 출전하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출전을 아까 하게 위원님 되면서 말씀하신 예 그렇게 네. 되면서 그 저희가 그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그 작년도 차량과 올해 차량의 그 집중적인 그 설계는 이제 네. 바퀴의 그런 각도에 따른 바퀴 제어를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만 좀 뭐 좀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동차 차에 인일 모터 쓴 거는 점점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 자동차가 완모터에서 앞뒤 투모터로 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인일 모터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로 보면은 완모터를 쓰는 게 훨씬 더 제어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인일 모터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인일 모터를 채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동력 전달 장치에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차량의 무게를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량화가 원래 목표였었는데 그 목표에 맞춰서 차량 무게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일 모터를 저희가 사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단점이 원래 속도 제어를 훨씬 더 필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제어기를 달아서 차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윈힐 모터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반 전기 자동차에서 윈힐 모터로 가려고 하는 추세 지금 또 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윈힐 모터를 사용하면서 차량 요새 그 자율주행 차량도 요새 나오다시피 차량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아마 윈힐 모터를 사용하면서 그 속도 제어라는 그 부분을 좀 더 기술을 발전하기 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 자동차에서는 공간형하고 무게 감소를 위해서 윈힐 모터를 주로 쓴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작 자동차에는 그게 적용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무게 감소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이걸 왜 썼는지 다시 한 번만. 처음에 접근했을 때 네. 모터 하나로 시작을 할까도 했었고 윈힐 모터로 가려고도 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이걸로 가려고 했는지. 제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인데. 네, 맞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희가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학교에서 이전에 그 솔라카 챌린저 대회라는 데 참가를 했었는데 그 대회를 하는 걸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제 오래 달리는 내구성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윈힐 모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새로 이제 차량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 다른 팀들과는 좀 더 특별하게 우리만의 뭔가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화해보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윈힐 모터를 채택하게 되었고 작년도에 첫 번째 시도, 올해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롤링을 방지하고 아까 응력 해석할 때 네. 응력이 감소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스테빌라이저 사용하면 응력이 감소합니까 실제로? 실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스테빌라이저 바가 어느 쪽의 있을 응력이 때- 감소해요? 네, 다시 한번 어느 쪽의 응력이 감소해요?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네. 어느 쪽의 응력이 감소해요? 그 응력이 원래는 제 스테빌라이저 바가 없었을 때는 SS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400메가파스칼의 응력을 걸리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파단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테빌라이저 바를 설치를 했었을 때를 보면은 스테빌라이저 바가 제거를 하고 봤었을 때 차량에 분산되는 응력이 400메가파스칼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어느 쪽이에요? 어느 부분이야? 그게 저 스테빌라이저가 네. 맨 끝이 어디에 붙어요? 어디에 붙죠? 맨 마지막 고정단에 아니 고정이 아니라 어디다 고정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 연결했죠? 저희는 여기 화면에 네.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이 L자 형태의 윈힐 모터를 그 구성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었고 로우 컨트롤 암에다 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로우 컨트롤 암에 달잖아요, 실제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력이 어디가 감소하는지 어디가 감소했는지 네. 로우 컨트롤 암을 오히려 누르고 막 비틀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네. 자세히 지금 그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네. 실제로 어느 부분이 응력이 감소했다는 건지 네. 예. 예.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 여기 그 왼쪽이 그 스테빌라이저 바가 없는 형태인데 이제 이거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그 450 정도. 뒤쪽 그 L자 형태의 바에 그러니까 윈힐 모터가 장착되는 부분에서의 응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스테빌라이저를 설치하고서는 그쪽 부분을 봤을 때 그쪽 부분에서 이제 400메가파스칼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예. 시간이 없어서 이 스테빌라이저하고 상하 운동에 대해서만 관여하잖아, 그죠? 네. 예. 예, 그 상하 운동 가정할 때 서스펜션 마운트하고 로어암, 어퍼암, 곡쪽 부분만 힘이 받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가서 검토 좀 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여기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